저는 이제 고3 때, 이제 가장 바쁜 고3 때 중간고사 끝나고 친구들과 같이 로켓을 만든 경험을 바탕으로 이 발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탈의 주동자인 저에 대한 소개를 하면, 이제 사실 저는 지금은 이제 거의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먹고 살고 있고, 일을 그만두고 지금은 평범한 학부생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물리학을 하다가 소프트웨어로 넘어간 거라 사실 공대생보다는 물리학과 자연대라는 말을 자주 듣는 평범한 학부생입니다. 고3을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3은 사실 공부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긴 하는데 매치에서 나온 만큼 눈 뜬 시간에는 모두 공부만 한다 뭐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자습을 째기 위해서 명분을 만들어서 자습을 째보자라는 목표를 생각이 들어서 이제 친구들과 함께 로켓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막 자습을 많이 뺄 수도 없고 시간을 많이 낼 수도 없기 때문에 월요일 정도에 말한 걸 토요일에 만들어서 일요일에 쏘자, 급한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로켓을 쏘고는 싶은데 그냥 로켓을 쏘면 명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로켓을 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구과학 시간에 역전층이란 걸 배우는데, 이제 역전층은 사실 우리 대륙권은 온도가, 그러니까 고도가 높아지면 기온이 자꾸 내려가는 게 맞는데, 해가 뜨고 얼마 안 됐을 때는 표면 기온보다 약간 상층부 온도가 높은 이런 식의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이 역전층의 존재를 확인하고 밑에가 차갑고 위에가 뜨거우면 대류 현상이 잘 안 일어나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뭐 먼지나 이런 오염 물질이 많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해서 이걸 검증하기 위해서 로켓을 한번 쏴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페이로드는 로켓의 비행을 기록해야 되니까 IMU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까 역전층을 확인하려면 고도에 따른 온도를 측정해야 되니까 온도 센서가 들어가야 되고, 온도 재는 김에 습도도 같이 제자해서 온습도 센서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오염동도를 측정해야 되니까 먼지 센서가 들어가고, 이 모든 걸 저장을 해야 되니까 SD 카드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냥 뭐 4개를 붙여놓는다고 해서 기록이 되는 건 아니니까 적당히 뭐 하기 쉽다고 들어서 어디서 들어본 아두이노를 만들게 됩니다. 그다음에 아두이노는 전기밥을 먹어야 되니까 배터리도 들어가고요. 사실 저희는 아두이노를 한 명도 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꽂아놓고 예제 보면서 이렇게 뚝딱뚝딱 해서 어찌어찌 잘 만들고 그새 넣게 되었습니다. 먼저 로켓은 화성 가는 그런 로켓 말고 우리가 쏠 수 있는 로켓은 보통 모델 로켓이라고 불리는데, 로켓 바디에 날개가 뭐 몇 개 달려있고 엔진이 달려있고, 그다음에 엔진 끝에 보통 파는 이런 로켓 엔진들은 로켓이 불을 다 뿜고 몇 초 뒤에 여기 자그마한 폭격이 타면서 여기 압력이 높아지면서 이 노우즈콘이 앞으로 빠져나오면서 낙하산을 펼치고 떨어지는 방식인데, 저희는 로켓 모터를 구할 방법이 없어서 직접 만들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이랑 똑같고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는 이따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로켓의 요구사항은 당연히 뭘 써야겠고 잘 날아야겠죠. 아까 역전층 그래프를 보면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 온도가 1km 정도 돼요. 1km 이상 날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두이노를 넣을 수 있는 공간 한 1km 이상에서 떨어질 건데, 그냥 떨어지면 이제 아무것도 못 건드릴 거니까 SD 카드가 부서지지 않게 낙하산을 펴고 내려올 것이라는 요구사항을 갖게 됩니다. 그냥 구글에 쳐보면 나오는 에어로랩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수치를 넣으면 이런 식으로 로켓을 그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수치를 넣으면 노우즈콘부터 바디, 그다음에 날개까지 그려주는데, 이제 로켓 비행에서 중요한 게 우리는 로켓의 방향을 결정할 수 없어요. 스페이스 X처럼 어디로 가라 하면 어디로 가지도 않고, 태포동 미사일처럼 어디로 가라 해도 갈 수 없습니다. 왜냐면 로켓 엔진에 불이 붙으면 엔진의 추력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뭐 액추에이터나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온전히 바람에 의지해야 하는데요. 공력 중심이라는 곳이랑 이 로켓의 무게 중심의 차이가, 무게 중심이 공력 중심보다 동체의 한 2배 정도 거리에 이렇게 위치하면, 로켓이 이 방향으로 날아가면 로켓 주위엔 바람이 이렇게 불잖아요. 이렇게 불기 때문에 두 가지 적절한 조화로 로켓은 한 방향으로만 날아가게 됩니다. 혹시 날아가서 이렇게 날아가다가 저한테 오는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항상 무게중심이 좀 더 노우즈콘에 가까워야 되고, 이 둘의 거리는 한 직경에 한 2배 정도 되는 게 좋다라고 공식처럼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센터 오브 프레쇼는 날개 4개짜리 기준으로 이렇게 단면도를 그려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면적이랑 이 단면의 면적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단면의 면적이 같은 지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로켓 엔진을 설계해야 되는데 사실 로켓 엔진 설계는 굉장히 많은 공학이 들어갑니다. 소약은 압력에 따라서 1초에 몇 미리씩 타 들어가는지 그것도 다 계산을 해야 되고 얼마나 큰 압력으로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가스가 노즐을 통과하냐에 따라서도 추력이 다 바뀝니다. 이거를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사실 개인이 계산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리처드 나카라는 분이 만드신 SRM이라는 솔리드 로켓 모터라는 엑셀 시트가 있는데 이걸 이용하면 됩니다. 여기다 값을 이렇게 넣고 뭐 로켓 엔진 룸은 이렇게 생겼고 추진제는 이렇게 이 모양에 몇 개 들어가면 대충 어떤 모양, 어떤 추력 곡선을 갖는 로켓이 나올 것이다 라고 뱉어주는 엑셀 시트죠. 얘를 기반으로 설계를 하고 연소 실험을 충분히 거치면서 설계한 값이 잘 나왔는지, 너무 과하진 않는지, 너무 부족하진 않는지, 그리고 임무에 적용했을 때 고도가 어떻게 날아갈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든 로켓은 얼마나 날아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엔진을 설계하는 건 SRM을 써서 엔진을 만들고 이 엔진을 태워보면서 실제 비행 때도 연소 시험과 비슷하게 타겠구나라는 걸 간을 재보면 되는데 로켓이 날아가는 건 뭐 2번, 3번 쏴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행 예측이란 걸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간단한 중고등학교 수준의 물리가 들어가는데 일단 로켓의 비행에 미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중력이 있겠고 그래서 질량이 있겠고 또 엔진의 추력, 공기 저항 등이 있을 겁니다. 무게가 있기 때문에 중력을 이쪽 방향으로 받을 거고 로켓 가스가 이쪽 방향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추력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공기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이 방향으로 공기 저항을 받을 거고 또 날개가 있으니까 양력을 받을 겁니다. 로켓 날개 양력을 받지 않게 설계하면 리프트 없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쏘지 말고 직각으로 쏘면 추력 이쪽 방향이고 무게 이쪽 방향이고 그다음에 공기저항 이쪽 방향이니까 한 축에 다 있게 됩니다. 이 한 축에 다 있게 돼서 계산을 충분히 수월하게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계산을 시도하게 됩니다. 공기저항이 없을 때는 H는 2G분의 V제곱해서 로켓이 다 탔을 때 그때 최고 속력을 본 다음에 그거의 제곱에 이 G만큼 나눠주면 최고 고도가 나옵니다. 네, 우리는 꽤 높은 밀도의 공기를 갖고 있는 지구에 살고 있죠. 공기저항 공식인데 2분의 1에 나를 두르고 있는 공기의 밀도, 다면적, 그 다음에 형상에 따른 상수가 있어요. 항력계수라는 게 있고 V의 제곱에 이게 공기저항식입니다. 얘는 현재 로켓의 상태, 얘는 뭐 로켓 반 잘라보면 다면적이 나오니까 요 두 개 나는 거고 2분의 1 상수고 얘도 로켓의 모양이고 공기 밀도가 문제가 되는데 우리는 지표면에 있는 거랑 에베레스트에 있는 거랑 산소가 다르다고 하잖아요. 고도에 따라서 공기 밀도가 바뀌어요.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이 높아지면 부피가 줄죠. 우리가 과자봉지 들고 비행기 타면 과자봉지가 빵빵해지는 것처럼 찌그러진 탁구공을 끓는 물에 넣으면 부푼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증가한다. 이걸 가지고 이상기체 방정식이라는 걸 만드는데 이상기체 방정식을 가지고 한번 공기 밀도 변화를 예측을 해보자. 잘 요소를 하면 온도 2개하고 요 P는 기온이 낮아지는 상수, R은 이상기체 상수인데 얘도 상수고 B는 아까 같은 B고 얘는 주지는 중력과 속도로 해가지고 이 공기 밀도에 대해서 식을 알 수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 노가다 계산을 하면 됩니다. F는 MA니까 요 F, 공기저항, 추력, 무게 요 세 개의 힘의 합은 MA다. 요거 가지고 등가속도 공식을 써가지고 쭉 이제 적분을 하면서 풀어내면 되는데 손으로 푸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약간의 트릭을 쓰게 됩니다. 0.0001초 동안은 매우 짧은 시간 동안은 F가 안 변하면 A도 안 변할 거니까 요렇게 해버리면 중학교 물리가 돼버리거든요. 이걸 가지고 0.001초마다 F가 바뀌는 걸 계산해서 이 구간 사이에서는 등가속도 운동이고 요 구간 사이에서는 등가속도 운동이고 이거를 다 합쳐서 하나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서 엑셀 시트로 이렇게 딱 뱉어보면 15.5초 날고 1500m 정도 날아가는 로켓이 나옵니다. 될 것 같으니까 로켓을 한번 만들어야겠죠. 앞에 뾰족하게 날린 게 노우즈콘인데 그 우드락을 가지고 이렇게 블록 하나하나씩 다 잘라낸 다음에 꼬챙이를 끼워가지고 한 축을 가지고 동축상에서 쫙 붙여놓고 사포로 잘 갈면 노우즈콘이 됩니다. 아까 에어로랩에 그려놓은 그 노우즈콘을 첫 장에 장수에 따라서 반지름이 몇 밀리여야 되냐 다 계산을 해가지고 적어놓은 다음에 컨버스로 잘 그리고 사포를 이렇게 잘 갈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티로폼만 가지고 로켓을 만들기엔 로켓이 뭐 얘가 바람 맞고 뭉개질 수도 있으니까 에폭시를 잘 탈포해서 겉에 잘 발라줍니다. 날개는 뭐 함티포맥스를 잘 잘라서 로켓 동체는 PVC 파이프를 그대로 갖다 썼거든요. PVC 파이프에 이렇게 잘 붙여주면 됩니다. 낙하산을 적당히 굴러다니는 고장난 우산으로 떼우면 되겠죠. 계산해보니까 10m/s로 떨어지더라고요. 맞으면 다치긴 하겠는데 뭐 SD카드는 안 부서질 것 같다는 결론이 나와서 우산 하나를 가지고 낙하산을 만듭니다. 반쯤 부러지는 우산 주워다가 이렇게 실을 달고 낙하산을 만들죠. 엔진은 40mm
PVC 파이프로 시작을 하는데 얘가 제 기억에 아마 300psi까지 견딜 수 있어요. 엔진을 설계할 때 200psi 정도로 나오도록 설계를 했기 때문에 터지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구하기도 쉬운 PVC 파이프로 제작을 합니다. 생각을 할 때 PVC는 결국 뭐 플라스틱 친구인데 로켓은 엄청 뜨거울 텐데 녹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 녹습니다. 녹는데 이런 로켓들은 대충 한 2초에서 1초에서 2초 정도 탄단 말이에요. 1초에서 2초 정도 타는데 로켓 연료가 불을 여기서 붙여서 이 방향으로 요렇게 타고 들어가서 PVC 파이프는 여기 있는데 불은 여기서 타니까 이 연료가 보온제 역할을 해줘서 단열재 역할을 해줘서 이 PVC 파이프가 녹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1, 2초 타는 로켓을 만들 때는 PVC 파이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노즐은 그런 거 없이 연소가스를 다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PVC 파이프에 틀을 만들어서 노즐을 만드는데 이 노즐이 가스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탑니다. 여기 타는데 이 탄 가스가 이 겉을 이렇게 흐르면서 단열층을 만들어줘서 이렇게 막 생각보다 빨리 타지 않는다. 상마가 되면서 이 남은 구조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로켓 연료가 이렇게 있을 때 불이 붙어서 이렇게 나가는데 얘는 여기까지 끝에서 이렇게 오는데 왜 나가는 부분이 요거밖에 안 되냐라고 하면 가스가 있고 가스를 최대한 압축시켜서 분사를 하면 요 노즐 목에서 음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축 노즐의 경우에는 가스 속도는 최대 음속을 넘을 수가 없는데 이거를 팽창을 시키면 음속보다 더 빨라지는데 이 음속보다 더 빨라져도 이 가스 압력이 요 노즐 밖에서 대기압이 있을 때 대기압보다 높으면 더 팽창시킬 수 있는데 덜 팽창시켜서 손실이 오고 이것처럼 너무 키워버리면 이 압력이 대기압보다 낮아서 공기가 이렇게 흐르거든요. 또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즐을 이렇게 크게 만들면 요 무게도 있으니까 손실이 2배겠죠. 적절한 값을 찾는 게 요 지름이다. 요 지름은 적절히 공식을 써서 계산을 할 수도 있지만 아까 말한 SRM이라는 엑셀 시트를 사용해서도 적절히 이제 설계를 해줍니다. 그거 보고 똑같이 만드시면 돼요. PVC 파이프를 만들고 잘라서 막는 거 붙이고 커플러 만든 다음에 커플러 붙인 다음에 아까 그 노즐 만드는 걸 본드를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테이프를 감아놓은 건 로켓 동체 안에 쏙 들어가게 딱 맞게 이제 감아가지고 본드 발라서 붙여버리려고 이렇게 마운트를 테이프로 만들었습니다. 추진제를 만드는데 식품 첨가물인 솔비토라고 질산칼륨을 섞어서 만듭니다. 얘는 시중에서 정말 쉽게 구할 수 있는 질소비료고 저희는 시약을 쓰긴 했는데 시중에 있는 질소비료를 써서도 나쁘지 않은 성능이 나옵니다. 솔비톨은 뭐 인터넷에서 사면 주제없이 살 수 있는 물건이고 솔비톨은 뭐 150도인가 아무튼 그쯤에서 녹기 시작해서 물처럼 되는데 달고나 만들어 보시면 달고나 이렇게 젓다 보면 갈색이 되잖아요. 녹는 점하고 이 갈색이 되는 이 탄화점하고 설탕은 몇도 차이 안 나서 녹자마자 이렇게 갈색이 되는데 솔비톨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이 차이가 나서 적당히 불을 조절해가면서 달고나처럼 액체 솔비톨을 만들고 그 위에 곱게 간 질산칼륨을 뿌려서 잘 섞어서 붙이면 이제 로켓 연료가 됩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로켓 캔디라고 부르는데 얘도 설탕 친구라서 이런 설탕 당류로 만든 로켓 엔진을 이제 로켓 캔디라고 부릅니다. 계량을 해서 후라이팬에 섞고 스탠드에 바셀린을 바르고 휴지심이거든요. 휴지심이 딱 들어가서 40ml 쓴 것도 있는데 휴지심을 넣고 붙여서 이제 뭐 봉만 뽑으면 추진제가 완성됩니다. 로켓을 다 조립하면 로켓이 완성됩니다. 이거 쏴야겠죠. 근데 이제 쏘는데 문제가 좀 생깁니다. 요 홀비톨이 그 물을 잘 먹어요. 물을 잘 먹고 화장품 같은 데도 약간 들어가 있는 친구들이라서 로켓 연료를 만들고 잘 이렇게 로켓 연료를 만들고 습도 높은 데다 놔두면 얘가 녹거든요. 녹고 이제 물을 먹기 때문에 잘 안 타요. 밀봉을 잘 안 해놓고 새벽에 쏘니까 아침 이슬 맺히고 이래가지고 물을 좀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기만 나고 요구사항만큼 추진제가 빨리 타지 않으면 추력이 무게보다 낮기 때문에 날지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프로젝트는 결국 날지 못하는 걸로 끝이 납니다. 그래도 이제 쏘고 나서 나름 이렇게 사진 도장 찍고 나름 좋은 추억으로 남겼습니다. 감사합니다.